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1회 국가자격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하더군요. 어떻게 출제되었을까? 또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번 국가자격시험 1회 난이도와 또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험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도전과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첫 문제부터 당황했다. 그리고 문제들이 정말 꼬여있는 것 같았다. 이게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냐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암기적인 요소가 많아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시생이 예상외로 많이 몰려 만여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시험 진짜 쉽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정말 난이도를 나름대로 좀 높게 책정해서 쉽지 않은 어려운 난이도로 조정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첫 시험 치고는요.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떠했을까요? 이번 문제는 단답형 20문항, 선다형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단답형은 일단 정말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다형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별표사항까지 정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시는 정말 고시였습니다. 별표까지, 별표의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지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화장품의 안전에 집중된 문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료 안전, 제품 안전,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엮어서 지문으로 통합적으로 지문을 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정말 중요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단순한 민감정보, 고객 식별정보의 단답형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문이 그 예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디테일한 기본 지식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피부나 모발, 그리고 원료, 제형, 분석, 시험 등 이러한 것들 위주로 제품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번 과목별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에 의해서 정의의 부분, 기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약 외품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구강에 관련된 용어를 써서 그 내용을 선택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 같고요. 유형에서는 제품 유형과 그 제품류와의 매칭, 그 중에서도 좀 헷갈리는 그런 제품과 유형의 연결 문제들이 나온 것 같고요. 품질 요소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들, 고시 규정들과 또 세부에 대한 정의들, 안정성이라든지 효력 시험 자료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문제를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좀 집중되게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고요.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련된 전반적인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세부 조항을 이해해야만 했고요. 가태료에 대한 문제도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제2과목인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입니다. 원리 정의 및 화학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사용 제한 원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은 역시 예상한 대로
다양한 형태로 타 과목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석까지 면밀하게 봤어야지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원료 연계에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고시 부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고요. 또 용어의 정의, 특히 CGMP나 색소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도 유익 있게 봤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위해 사례 및 판단에서는 위해성 등급 당연히 나오는 문제였던데 그 가나 다 등급과 또 판매 금지와 연결된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사용상 주의사항에 안타깝게 연모제와 관련된 모바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시가 된 걸로 기억하고요. 제3과목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는 역시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화장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많은 문항을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된 걸로 기억하고요. 예를 들면 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암기할 정도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작업장의 위생, 또 청정도 관리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출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4과목 맞춤형 화장품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부 모발 구조와 특성들 그리고 앞선 1, 2, 3과목과 중첩돼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연동돼서 출시된 것 같습니다. 일단 피부 모발에 대한 생리구조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용기의 기재사항들 그런 성분 표기에 대한 제외 요건들 이런 내용들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사용 제한 원료는 그 사용 한도가 고시 성분으로서의 그 함량과 또 기타 성분으로서의 함량, 보존제로서의 함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포장과 또 포장 방법상에서는 비중, 이거는 비중과 부피와 질량과의 그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안전성과 관련돼서는 영유아 관련된 영유아 어린이용 이런 쪽의 내용들, 또 위해성 평가, 또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등 정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이 보였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회 시험의 어떤 시험 그 출제에 대한 경향을 보고 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품 법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법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과 또 자주 바뀌는 이런 개정안들을 잘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야 되겠죠. 또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특히 고시하고 또 그 별표 사항들에 대한 것들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GMP 또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 규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 고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표될 맞춤형 화장품과 연관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정말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 정작 중요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도 2회부터는 정말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길 그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의 그런 가이드라인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화장품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 피부, 모발, 화장품, 원료, 제형, 분석, 시험 등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런 세부 사항이 있었지만 또 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원산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화장품에서 표시 기재가 되어야 될 사항이 화장품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경향과 또 세부 과목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제 짧은 기억 속에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응시생의 합격자가 3월 13일 날, 즉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도전하신 응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동영상 강의 마칠까 합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